I didn't realize that my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김영남 개혁신당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피처링 라붐 소피 마르소 남자 모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기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전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로 잡혔어요. 일단 의원님, 네. 요거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했던데 국민의힘은 막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민주당 논평도 좀 이상한 게 어떻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에 이렇게 국론이 어렵고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전화 통화 한 번도 못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면은 사실은 정말 전통적인 전형적인 미국 통인 한덕수 권한된 총리가 당연히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국정을 안정하고 다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던 탄핵 사유 5가지는 이게 탄핵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중론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90분 동안 뭐 심리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탄핵이 기각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그래요? 예. 이거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것보다 저 한덕수 총리 거 먼저 잡았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했던 약속하고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지난주에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기각을 했잖아요. 그때 논리는 먼저 이게 접수됐던 탄핵 사건이라 뭐 선입 선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더 늦게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 탄핵보다도. 예.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 탄핵 결정 시에 권한 대행에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대행할 것이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적어도 동시 선고 정도는 모르겠으나 예. 뒤늦게 접수됐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를 먼저 선고기를 잡고 대통령 탄핵 사건은 아직까지 언제 선고할지를 오리무중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어디가 유리, 뭐가 유리하고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래요? 헌법재판관 8명이 맨날 네. 평의는 한다고 네. 들립니다만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네. 알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유리하게 봅니까? 상황 자체를? 예, 유리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미루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뭐 가처분적 성격이 있는 뭐 권한적인 정족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별로 심리할 것도 없이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늦췄던 이유는 결국은 탄핵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비상계엄의 명분이기도 했던 네. 민주당의 어떤 탄핵 폭주 뭐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나고 입증이 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탄핵 그 결과를 이제 선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이제 결정문의 여러 가지 어떤 뭐 내란 부분이라든지 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문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네.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심판에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결과가 미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안도 전혀 별개고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론데 별개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면서 인용시에 있을 조기 대선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영향이요? 아니 일단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초반의 예상처럼 2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되고 2주 정도 후에 3월 11일 날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거의 당내 경선은 각 당의 거의 마무리 단계 수준일 거예요. 특히 다음 주 수요일 기준으로는. 예. 근데 이게 예기치 않게 이렇게 4주씩 아하. 늘어지면서 예. 이게 분명히 변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변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일지 다음 주 저 금요일 정만추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다음 주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이야기했던 올인 카드는 살아 있는 거죠. 무슨 우린 그때 응하지 않으시더니. 응했지. 제가 왜 응 안 했어? 그때 대답 확실히 안 하시더니. 에이, 왜 이래? 오케이. 그게 자, 그- 다시 한번 예. 해봅시다. 뭐에 올인하셨죠? 우리 의원님은 저는 탄핵 인용 예. 된다. 예. 그리고 석방 안 된다. 예. 였는데 하나는 뭐 예. 뜻하지 않게 지금 어그러졌습니다만 탄핵은 뭐 인용에 제가 걸겠습니다. 예. 저 구속 취소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면. 자, 그럼 탄핵 인용에 올인 예. 의원님은 저는 각각 기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각 제가 또는 기각에 올린.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박을 조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술이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지. 야, 그러시죠. 야, 아마 저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선고가 나더라도 저희 방송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제가 두 분의 올인 어디에 올인할 건지 예.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홍 의원님의 강력한 자신감으로 아니, 지금 의원님 당황하셨어 지금. 아니 2주 전하고 나 많이 괜히 올인했나? 바뀌셨는데 태도가 그게 이 구속 취소가 가져온 이상한 역효과예요 이게. 2주 전하고 바뀌셨잖아요 지금. 자,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볼게요. 마지막 배팅 들어갑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이제 저 직권남용죄 현행범 체포 요 얘기하면서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요 얘기하면서 몸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했고 뭐 몇몇 의원들은 좀 그래도 과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어떻게 보세요? 몸조심하라는 발언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이재명 대표는 입이 화근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에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좀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위치에서 좀 임기응변으로 대하다가 아니면 혹은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설화로 뭐 연결된 것들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수많은 카메라들이 앞에 있는 가운데 모뉴시나 이런 발언들은 정말 그 아수라 영화에서는 안남시장이나 할 법한 그런 어떤 조폭적인 그런 어떤 은사를 막 이렇게 쓰는 것들이 정말 길을 의심하게끔 하는 건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직무위기였던 현행범이다 예. 이게 단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뭐 검사 사칭으로 어떤 전과만 있지만 저는 법관 사칭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현행범으로 그렇게 확정을 짓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법관입니까? 재판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강성 지지층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지금 뭐 일부 어떤 커뮤니티에는 뭐 최상목이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이야기도 돈다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 어떻게 보면 첨예화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압도적인 어떤 일당 공당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부적절하고 후폭풍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합니다. 의원님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제 성남시장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표현이 좀 강하고 좀 센 편이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좀 눈에 가시화라고 그러니까 어쩐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좀 표현이 누그러졌거든요. 일각에서 뭐 국합 배드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좀 표현이 좀 세진 게 눈에 보여요.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그다음에 검찰 내통 뭐 짠짓 뭐 킬링필드 이번에 몸 조심하라 요거까지 이거는 뭔가 어떤 지지층을 향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전략이라면 좀 이상한 전략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위법한 상태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은 모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헌법재판소 결정 나온 이후로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직무유기죄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 앞에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몸조심해라는 마치 뭐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투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는 안 나갔어야 되는데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느냐. 예. 아무래도 헌재의 탄핵 결정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미뤄지고 아하. 그리고 본인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예. 3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뭐 조바심 내진 초조함의 결과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조만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후보자가 될 거를 생각하면 예. 이 뒷부분의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았겠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최근에 의원님, 네. 이 김건희 여사 얘기가 사실은 뭐 작년만 해도 뭐 11월까지는 매해 들리다가 대통령 비상기업 이후에는 사실은 언론에도 좀 사라졌거든요. 그 네. 이름이 최근에 다시 등장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가면서 뭐 저 삼부토건 뭐 또 다시 명태균 뭐 이렇게 여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거 솔직히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면 언론이나 세간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된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민당 같은 어떤 좌파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를 예. 김건희 여사를 보고 처음부터 대통령 경선 대선할 때부터 뭐 줄 의혹부터 수없이 예.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또 그중에 대부분이 거짓으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으로 또 탄핵이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탄핵이 인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에 있던 관심이 그냥 이제 사라지고 있었는데 예. 이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또 복귀를 앞두니까 자연스럽게 또 관심을 좀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고 돌아오기 때문인 거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복귀할 가능성이 많을수록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또 공격의 포인트가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 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다시 공격해요. 그럼 예. 국민의힘은 계속 방어입니까 예전처럼? 아니 뭐 저는 뭐 정정당당하게 어떤 그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줄기차게 여전히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좌파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단호하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지고 야당에서 이제 상설특검 이제 가동하고 계속 또 기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홍 의원님은 대통령이 복귀가 임박한 사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역대 우리나라 정부 중에 대통령의 가족 중에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가 있었나요? 뭐 아들, 대통령들의 형님 다 통틀어서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는 완전히 언터처블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공천 개입, 국정 개입 그리고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과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거짓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사실로 지금 보이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고 당장 아직 진위 여부는 뭐 수사 기관에서 그러니까 밝혀진 건 아니니까.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녹취 파일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법치 시스템이 돌아가
나라였다면 벌써 사법 처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던 것이고 예. 지금 비상계엄 사태로 워낙 위중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잠시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났다가 지금 막바지 이르니까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게 수사 대상의 제1 타겟 누가 뭐래도 김건희라는 인물에 집중됐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못 건드리고 오세훈 시장 뭐 그다음 타겟은 홍준표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들 하던데 예. 제일 중요하고 혐의가 뚜렷하고 많은 사람은 지금 못 알겠습니다. 건드리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자, 의원님. 최근에 김건희 여사 최신 뉴스 그제 나왔던 거. 저 MBC랑 한국외부 단독 보도. 저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경호처 직원을 지책했다는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총이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마음이다. 보도된 거 보셨죠?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어요. 지난해 12월 중순에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데 오늘은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됐습니다. 시점은 12월 중순 지난해 이때로 추정이 되고 김 여사가 V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니까 김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맡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했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요 대화 내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거 총 얘기까지 나오면은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뭐 경호처장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그 압수수색 영장의 어떤 불법 영장 어떤 발급과 또 강제 집행에 대한 어떤 염려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저는 총 이야기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과장 억측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말을 한 게 없었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걱정은 그리고 네. 또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진짜 어떡하나 걱정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체포된 다음인데.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총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그런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일단 요게 이제 저희도 나중에 공판 과정을 좀 봐야 되지만 결과를 봐야 되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 경호처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녹취록은 없는데 녹취 파일은 없는데 그 들었다는 사람이 김희신 가족 부장한테 여사님이 오셔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던 녹취 파일은 이제 수사기관에 가지고 있는 거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럼 그 직원이 거짓말했다? 아니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과장 내지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염려하는 거라는 약간 일부의 어떤 기초로 해서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저는 총 이야기 그런 거는 좀 어떤 정황상으로 봐서 그렇게 할 어떤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예.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남 의원이 이야기한 가짜로 판명된 게 없다고 하는 게 참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아니 뭐가 있어요? 아니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캄보디아 어떤 환화 의혹이라든지 또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 그때 갔을 때 이 창내링 이걸 왕족만 하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가짜 뉴스로 드러난 것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가짜로 언제 드러났어요?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슨 어떤 진짜로 그렇게 드러났습니까? 아니 그 말이 줄리 안 되는 의혹이 것이지. 지금 가짜로 판명된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줄리 의혹 소위 말하는 그거를 비롯해서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대부분 이제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예? 예를 들면 줄리 의혹도 가짜다라고 법원 판결 난 것도 아니지만 진짜 줄리가 맞다 이렇게 판결 난 것도 아니거든요. 의혹은 많으나 일단 진위 여부가 확실히 가려진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 앞으로는 모르겠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아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예. 판명난 건 없죠. 네. 그리고 총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럴 때 안 쓰고 내지는 이재명을 총으로 쏘고 나도 자살하고 싶다. 충분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육성으로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뭐요? 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이 양반은 툭하면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영장과 관련해서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나눈 대화 예.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의 실제 지휘자가 누구냐. 사실은 대통령실 경호처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실지휘자는 역시 영부인 아니었냐. 대통령은 그냥 멀리감치 관여 안 하거나 아니면 영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미주알 고주알 지시하고 이렇게 이끌었던 거는 뭐 V0 아니었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에게 이렇게 어떤 뭐 의혹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 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 어떤 국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에 도움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사과를 누가 해야 되는데 그 의혹을 야당이 만들었어요? 아니 상당히 만들었죠. 예. 네. 아니 야당이 만드는 의혹이 뭐 있어요? 그게 이종호하고 원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의혹을 야당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 이종호가 언급한 삼부토건의 주가를 야당이 조작을 했습니까? 뭐 엉뚱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마지막 주제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유력한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 잠룡입니다. 현 서울시장이고. 자,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폭등, 지정 해제 부동산 폭등 재지정 요거가 있었는데 또 어제는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공관, 관저 압수수색 당했어요. 거기다가 휴대전화는 과거에 썼던 것까지 해서 8개를 이제 검찰에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거? 저는 명태균 이슈는 뭐 지나가는 어떤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별 어떤 그런 것도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고 특히 또 오세훈 시장도 빨리 압수수색을 통해서 빨리 이제 결백하면 좀 입증됐으면 좋겠다. 예. 본인도 좀 자신감을 좀 표명하겠죠. 선거를 치러본 사람은 누구나 알지만 뭐 이런 어떤 사항들은 사실은 뭐 비일비재하게 특히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취소를 하고 다시 재지정하는 이 문제는 좀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좀 미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에게 어필된 게 서울시정을 좀 잘 이끌었다는 건데 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공격받을 수 있는 좀 여지를 좀 남겼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재지정한 것은 사실은 어이없는 실책이에요. 그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강남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강남 3구 중에도 가장 부동산 열기가 뜨겁고 핫한 지역은 삼성역을 주변으로 한 이른바 GBC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뭐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라고 하고 그게 현대차 그룹이 사업 짓겠다고 하고 있는 데는 정말 매물이 없어서 못 사요. 근데 삼성동 그 밑에 대치동 위에 청담동 그 옆에 잠실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폭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탁 골라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뛰지. 그러니까 35일 만에 180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선 서울시장의 경험이 과연 경험치가 쌓여 있는 게 맞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영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